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원작 소설 결말 미리 보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제1부 평화로운 시작. 10년 전 2명의 여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일어난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자는 살인자로 낙인 찍혔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진짜 범인일까요? 토비아스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테판이라는 새로운 여학생에게 반했고 그로 인해 여자친구였던 로라와 이별하게 되죠. 스테파니는 마을에서 백설공주처럼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았고 토비아스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파니는 토비아스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테파니와 로라 두 여학생이 실종되고 맙니다. 제2부 사건의 시작. 마을은 두 여학생의 실종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토비아스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비아스의 축사에서는 스테파니의 혈흔이 묻은 둔기가 발견되었고 그의 자동차와 축사에서는 로라의 혈흔이 묻은 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토비아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3부 감옥에서의 시간. 토비아스는 결국 두 여학생을 살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죠. 그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토비아스는 마침내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제4부 무너진 삶. 토비아스가 돌아온 집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족의 레스토랑도 파산했습니다. 토비아스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토비아스의 옛 친구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를 반겨준 사람은 오직 소꿉친구였던 나디아뿐이었습니다. 나디아는 유명한 배우로 성공해 있었지만 토비아스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향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5부 새로운 시작. 토비아스가 마을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됩니다. 로라의 시신이 군 비행장의 지하 기름 탱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다시금 주목받게 됩니다. 형사 보덴 슈파이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토비아스가 사건 당일 기억을 잃은 2시간 동안 혼자서 로라의 시신을 비행장까지 옮겼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날 밤 토비아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6부 과거의 진실. 사실 10년 전 2명의 여학생을 죽인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로라는 토비아스의 친구들인 펠릭스, 웨르크, 미하엘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로라는 도망치다 라르스를 마주쳤고 그 순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은 티스였습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티스는 모든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고 이 그림이 10년 후에야 비로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나디아는 어렸을 때부터 토비아스를 짝사랑해왔고 로라에 대한 질투로 그녀가 당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로라의 시신을 처리하라고 조언하기까지 했죠. 그레고어는 스테파니를 살해한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스테파니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그는 분노하여 그녀를 죽였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제7부 사건의 해결. 오랫동안 진실을 숨겨왔던 나디아도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은폐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한때 토비아스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11년 전 비극적인 사건의 진범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10년 동안 범하지 않은 죄로 고통받았던 토비아스는 이제 자신이 한때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끔찍한 은폐가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악당은 스테파니의 목숨을 앗아간 그레고어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티스의 온실에서 보존된 스테파니의 시신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면서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은폐에 가담한 다니엘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멜리와 티스를 침묵시키기 위해 지하실에 가두고
물을 틀어 익사시키려 했던 그녀의 시도는 경찰의 제때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토비아스는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됩니다. 비록 10년의 고통과 고립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줍니다. 부모님의 묘지 앞에 선 토비아스는 잃어버린 모든 것, 가족, 친구 그리고 그의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사과하지만 그에게 남은 상처는 너무도 깊습니다. 하지만 테를린덴의 유산 덕분에 그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를 뒤로한 채 토비아스는 마침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진실과 그동안 잃었던 유산을 되찾은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더 엔드. 지금까지 원작 리뷰였습니다. 책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각색한 드라마도 본방사수. 오늘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우트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